안녕하십니까, 안기환입니다. 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국지를 역사적 독법으로 읽든 소설로 읽든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역사적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날 중국 땅은 세계에서 네 번째 영토 국가일 정도로 아주 넓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중심 무대는 바로 중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 방문하면 각 지역에 여러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원 지역 말고도 사실은 사천성의 삼성태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남경에도 박물관들이 있고 그곳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원에서 역사는 이루어졌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역사들은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삼성태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역사에 이루어졌는지 사실 아직까지도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과 관련된 홍산 문화 같은 경우에도 뭐 제대로 문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역사는 흔히 삼황오제부터 시작한다라고 삼화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황오제는 여전히 역사 시대라기보다는 어떤 전설상의 시대고요. 또 삼황의 시작인 황제는 중국인들이 시조로서 모시는 신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전욱, 제국, 요순 이렇게 이 전설 시대는 시작을 하죠. 특히 요순 시대는 이상적인 시대로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유능한 인물을 선택해서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시대로 유교에서 떠받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나라로 만들어진 것은 하라고 하는 국가죠. 우라고 하는 사람이 황하의 물기를 잡아서 그 때문에 제왕이 되었고 그 세워진 나라가 하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여전히 전설 시대입니다. 역사적 기록이나 유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적 그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최초의 역사로 인정되는 국가는 우리가 상나라 또는 은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상나라는 여러 그 도읍지를 옮겼는데 마지막 도읍지가 은허였기 때문에 우리가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주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그 국민들이 상업에 주로 종사했기 때문에 흔히 상인들의 나라, 그래서 상나라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나라 다음에는 주나라가 있었죠. 주나라는 관중지방에서 출발해서 상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차지한 국가인데 사실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봉건 제국가였습니다.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로 나눌 수 있죠. 장안 지역에 수도가 있을 때는 서주였었고 그 다음에 동쪽 낙양으로 수도를 이전해서 동주 시대가 되는데 동주 시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춘추 전국 시대가 바로 동주 시대입니다. 동주 시대에는 또 춘추와 전국으로 나눠지는데 춘추 시대의 찐나라가 한위조 세 나라로 구분되면서부터 전국 시대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 흔히 전국은 이제 7개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전국시대 중기까지도 한 10여 개 나라가 있었고요. 꾸준히 나라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전국 칠웅이라 부르는 7개 나라가 있었죠. 그 7개 나라 중에서 서쪽에 있었던 친나라가 나머지 6개 국가를 멸하고 통일 제국을 만드는데 이때 주인공이 진시황이죠. 그 진시황의 국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까지 친나라가 있었고 친나라가 3대 만에 멸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각 지역의 제후 국가들이 다시 이제 옛날의 영화를 회복해 보겠다고 반란이 일어나서 많은 세력들이 이제 쟁투를 벌였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항우와 유방이 싸움을 벌여서 결과적으로는 유방이 이기게 되는데 그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국가들의 제후들이 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그랬는데 특히 초나라 지역의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서 그래서 이제 항우와 유방의 최후까지
패권을 두고 다퉜던 겁니다. 그래서 초패왕 항우가 천하를 제패하지 못하고 관중주방으로 물려놨던 유방에 의해서 한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초기에는 제대로 힘을 못 쓰다가 점차적으로 국력을 키워서 한무제 시절에는 그동안에 쌓아놨던 국력을 통해서 대외 정벌을 하죠. 그래서 흉노와 싸워서 흉노를 몰아내고 또 그 덕분에 서역로가 개척되었고 서남위를 정벌했고 남월 지역까지 군사를 보내서 남월 쪽에도 한나라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남월이라는 나라는 원래 진시황의 장수 조타라는 사람이었는데 군사를 보내서 그 남월 지역을 점령을 했다가 진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오늘날 광동성 지역인데 3대까지 국가에 일었었죠. 그랬다가 이제 한무제에 멸망당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에 사는 그 한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고조선 또 한무제가 정벌을 해서 왕감성을 멸하고 거기에 한사건을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마천이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는 한 200여 년 만에 혼란기가 오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 말기에는 꼭 어린 황제들이 등장을 해서 외척과 한간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죠. 그때 왕망이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신하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한나라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랬다가 왕망은 이상적 국가론을 세워서 실제로 정치를 하지만 현실은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못해서 신나라는 서기 23년에 멸하고 다시 난리가 일어나서 그 한고조 유방의 후예인 유수라는 사람이 정미군이라고 하는 반란군을 이끌고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 나라를 세우는 이제 이 나라의 특징은 호족이 주로 한 국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수가 사실은 이제 황족으로서 반란군의 어떤 대장이 되긴 했지만 스스로 홀로 서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었던 호족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동한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한 제국은 호족들의 연합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시대로 가면 호족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삼국시대 그 다음에 위진남북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동한이란 나라는 사실은 유수로부터 광무제 이때부터 한 3대까지는 황제들이 제대로 정치를 했어요. 근데 4대부터는 또 나라의 그 멸망의 어떤 하나의 징조가 또 왕들이 일찍 죽어요. 황제가 일찍 죽어서 또 어린 황제가 등장을 하고 또 그러면 또 그 어린 황제를 보좌하기 위한 외척들이 세력을 떨치고 그랬다가 다시 외척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환관들의 힘을 얻고 뭐 이런 반복의 과정을 거쳐서 나라는 이제 점차 기울게 되는데 그때 이제 특히 뭐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들이 여러 가지 벌어지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고 또 북방 유목민들이 쳐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면서부터 이제 백성들은 이제 유리걸식을 하고 선화를 떠돌게 되고 그때 이제 황건적 난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나라는 점차적으로 약해지는데 그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현상이 중원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국의 문명이 중원에 있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게 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한말 황건의 사건 이후 서기 186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천성으로 그다음 동남방 장강 지역으로 형주 지역으로 그다음에 유주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북방 만주 지역으로 그다음에 산동성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한반도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원의 문화가 확산되게 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동한마을에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진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는 진나라가 30년 정도 유지했다가 황족들끼리 싸워가지고 그것이 이제 중원에 다시 혼란기가 오니까 그때 다시 많은 사람들이 또 각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던 이런 사건이
2차에 걸쳐서 중원에 확장되게 되는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위중 남북조라고 배우는 중국 역사상 최대 혼란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삼국의 말기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한이 이제 점차적으로 군벌들이 싸워가지고 치열한 쟁투를 벌이다가 위촉오라고 하는 삼국이 벌어지죠. 이때가 이제 삼국시대 역사고 위촉오가 치열하게 쟁투를 벌인 후에 총나라는 위나라 멸망을 하고 위나라는 진나라로 정권이 바뀌었다가 그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하게 돼서 진나라의 통일기가 잠깐 그 서진이죠. 서진이 잠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중원이 북방 유목민들에서 정벌된 이후에는 그 중원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동진, 송제, 양진이라고 하는 귀족들 위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북방 지역에는 5호 16국이라고 하는 유목민들 위주의 국가가 한 200여 년 동안 있다가 북이라고 하는 선비족 출신의 사람들이 북위를 세워서 북방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 북위가 잠깐 있다가 그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분리되고 동위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주가 되고 이렇게 혼란기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이 과정이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위진 남북조를 배우는데 요즘에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를 위를 빼고 서진과 동진을 포함해서 양진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의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